사법개혁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네.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던 뭐 의견까지도 뭐 다시 회자가 되고 있고 네. 주진우 의원께서는 이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거를 대장동 부정할 수 사건 있습니까? 때문에? 지금 현재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 게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에요. 4건이고 네. 배임한 액수가 4,800억입니다. 거의 당군 이래 거의 최대 규모의 피해예요. 왜냐하면 대장동 비리만 하더라도 그냥 민간업자가 1,000배 수익을 얻다 보니까 7억 투자하고 7천억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이랬던 적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나 그 주변 분들이나 입주민들은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 그것을 시행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땅은 한정적인데 그 인허가권을 헐값에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이 명백히 피해를 본 거죠. 네. 그 돈을 환수했다면 성남 시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의 어떤 행정을 더 이렇게 제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남 시민의 주머니 돈인데 그 배임 액수가 4,800억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재판을 해야 되고 네. 그 재판과 관련해서 배임죄가 완전히 폐지되면 그것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호 수혜자라는 걸 부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민주당 그 전 의원 중에 재윤경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삼성 관련돼서 맨날 배임죄로 처벌하라고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분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굉장히 극렬 지지했었어요. 그러면 그 과거에는... 당시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과 기소된 후가 왜 이렇게 다르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사실 사건이 쉽잖아요. 경기도 법인카드 갖다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관용차량도 개인적으로 쓴 것을 문제 삼는 건데 그게 배임죄로 기소돼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자체장들은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다 써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게 그렇게 되네요. 왜 그게 처벌 공백이 그렇게 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혈세를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사실상 횡령처럼 그 돈을 쓰다가 법인카드를 막 써버리는 걸 배임이라고 하는 건데 네. 배임에 대해서 저희가 재계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경영상 판단. 내가 기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소신껏 하다가 그게 사업이라는 게 신규 사업도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지 말라. 배임죄에 대해서 경영상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면책을 해달라. 요 정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기업의 오너나 기업의 소유주가 몰래 공금을 횡령해서 개인 용도로 별장 사고 요트 사는데 썼다라고 하면 그걸 왜 처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처벌 공백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되게 정교하게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것도 좀 구체화해서 이제 그 정도로 폐지하면 될 일인 것 같은데 배임죄를 완화하면 되는 거죠. 완화하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처벌받아야 되는 죄까지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엄청나게 처벌 공백이 있는 거죠. 예.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돈 보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의 결정권이 있는 사람, 기업의 오너, 그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이 공금을 쉽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 있거든요. 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거지. 뭐 다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이 늘 그런 방향을 향해 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1호 수혜자라는 걸 부정 못 하더라고요. 부정해 보십시오. 예. 가장 지금 배임죄로 가장 큰 배임죄로 처벌받는 대한민국의 1호 피고인이 누굽니까? 네. 이재명 피고인이죠. 4,800억 원. 네. 지금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도착을 한 상황인데 어제 한 가지 재밌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제 10일간 전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행안부 아이디어였고 대통령이 글을 올리고 어제 실제로 어떤 바닷가에서 청소하는 모습까지도 공개가 되고 뭐 이랬는데 네. 이게 예전에 뭐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게 보수 정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네.
뭐 쌍팔년도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을 것 같은데 네. 또 잠잠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뭔가 쇼잉에 너무 도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요번에 관세 협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제가 관세 협상 국익을 위해서 막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엄청나게 잘된 외교도 계속 비판해 왔거든요. 네. 근데 저도 우리나라 차원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결과물이 뭡니까? 일본은 15%인데 우리나라는 25%를 부과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요, 현대차 그룹에서 그 우리나라 흑자 규모를 하는 게 지금 70% 정도가 돼요. 전체의 흑자에. 그 정도로 수출 비중에서는 큰 겁니다. 엄청 자동차가. 크네요. 네, 엄청 네. 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 5%니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나면 관세가 15%로 줄어도 다시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구매에는 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그거예요. 미국과 협상이 어려우면 어렵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다 잘 된 것처럼 쇼잉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 협상 다 어려운 거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협상 후기까지 막 올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설명 없이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교에 있어서 에이펙 정상 이런 거에 중요한 거는 관세 협상이랑 연동해가지고 에이펙 하는 김에 한미 정상회담이랑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이걸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들한테 청소하라고요? 국민들은 청소를 하고. 네. 그거는 그 약간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주진 의원이 워낙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콕콕 짚어서 제기하시는 게 많아서 지금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뭐 한학자 총재는 좀 구속된 상태고 뭐 그런데요. 주진 의원께서는 당원 가입 강요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먼저 시작을 했다. 먼저 맛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사실 특정 집단이 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텐데 네, 맞습니다. 뭐 이건 어떤 취지에서 하신 얘기일까요? 그게 제가 제일 문제 삼는 부분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예. 지금 이게 통일교인들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통일교인들의 지금 한 10% 정도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국민 5천만 명 중에 500만 명 정도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의 당원들도 전부 다 전수조사 하잖아요. 통일교인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상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에 가입할 때 사실은 종교를 쓰질 않아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종교를 그렇죠. 뭐 굳이 쓰는 네. 난이 없어요.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쪽 주장은 그런 겁니다. 통일교인들한테 그 입당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건데 강요당한 피해자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건이면 강요당한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강요당했습니다라고 증언도 해야 되는데 네. 통일교인들이 강요당했으니까 그 피해를 구제한답시고 통일교를 막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 도와주겠다고 피해자 측을 압수수색하니까 사실은 이게 좀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실제 민노총에서 저는 제일 심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왜 건폭이라고 하죠. 민노총의 건설노조에서 건설 현장에 있으면 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한테만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조합원을 쓰잖아요.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을 쓰면 네. 그 입구를 차로 틀어막아 버리거나 공사를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건폭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폐해가 엄청났습니다. 네.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민노총의 힘을 이용해서 민노총이 아닌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민노총 건설노조에서는 가입 조건이 너 건설노조 들어와야지 일자리를 받을 수 있어? 일자리 받으려면 건설노조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민노당 먼저 가입해. 이런 식이에요. 예. 그거야말로 가입 강요 아닙니까? 일자리를 받으려면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라. 네. 그거야말로 강요죠. 예. 어떻게 그거를 그 정당 가입이나 정치의 자유가 있는데 네. 민노총의 조합에 가입하면서 어떻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제일 최근에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지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77만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가입을 했어요. 최근에요? 네, 최근에요. 네. 짧은 기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최근 몇 개월 내에 77만 명 보도가 났습니다. 예. 전남 광주에서 30만 가입했고요. 뭐 전북에서 얼마. 합계해 보니까 77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대리 가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당원 가입 신청서 같은 걸 300장씩 들고 와서 한 번에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위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사실상 자기도 모르게 가입됐다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실제 SNS에 가면 나 모르게 당원 가입됐다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정치적으로 지금 권리당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예. 누군가 이거 유령당원을 밀어넣은 거 아니야? 라고 당 내에서 비판이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정당의 당원 가입을 문제 삼으려면 국민의힘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민주당 것도 같이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거는 가만 놔두면서 예. 국민의힘 것만 오버해서 수사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다 까봐야 된다. 뭐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